네, 반갑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가장 핫 이슈였죠. 뉴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특집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많았던 거,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터별이 섹터가 이제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섹터별 2종목씩 잡아왔으니까요. 네, 요놈들 잘 한번 캐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 후성, 카카오, 알테오젠, 더존 비즈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펄어비스, 넷마블까지 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 게임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요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종목 상담, 종목 진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봐야 되겠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1등 배터리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세계 1등 배터리 기업.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놈을 따라갈 게 없다.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당장에 이제 그 테슬라가 따라온다. 이거 좀 어려워요. 뭐 개발하고 양산하고 또 그렇게 대량 물량을 또 이렇게 소화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의 독주는 뭐 당장 그게 뭐 꺾인다거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추세가 조금 느슨하게 돼 있을 경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추세가 조금 느슨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격이 조금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격이 벌어진 것을 일단은 느슨한 추세를 통해서 좁히려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격이 좁혀지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격이 좁혀지려면 횡보를 통한 움직임이거나 아래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어떤 배경보다는 횡보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뭔가 가격적인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매도해야 됩니까?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조정이 들어가면 지지선대가 6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서 종목을 팔아먹기에는 조금 아깝겠죠. 왜냐면 그동안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21선을 따라서 그냥 가면 더 좋은 거고요.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61선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는데 1차적인 지지선이 여기겠죠? 여기 라인 때 딱 걸쳐지죠? 그래서 한 67만원, 68만원 정도의 일단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횡보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는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면서 이평선 끌어당기는 거겠죠. 그런 모습들이 일단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60만대 초반이 온다라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G화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살펴보시는 게 여유롭게 대응하시기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 중인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간 게 조금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분들은요. 여기 라인 때겠죠. 68만원대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관점. 지금은 그냥 놔두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지금 단기 급등세 보이고 있어요. 단기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저항대 확 넘어갔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부분이 13,0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대. 그러니까 저항 돌파를 통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돌파 이후 지지선은 만원대에 형성됐고 지금은 12,000원 100원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보통 멈추는 상황이라면요. 여기 몇 프로 서든 아니면 갭상승이 나가든지 간에 13,000원대 초반에서 대부분 밀립니다. 그리고 거래가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거래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요. 비슷한 형태의 거래량이 나온다라면 또 주가가 그 정도 1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2,0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 물량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단기적으로 매도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매수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래쪽 이격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갭상승에서 튀어나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이야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일단 13,000원대에서 뭐 주가가 좀 밀린다거나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커질 때 그럴 때 전략을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간다, 옆으로 선다, 뭐 그렇게 된다면 11,000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보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일단 추세가 나빠요. 뭐 종목이 좋고 나쁘고 뭐 성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추세가 일단 나빠졌어요. 지금 데드크로스가요, 5일 이평선이 62선을 까고 내려갔거든요. 이 종목 지지라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70만원대 그 중반, 초반 이 정도 봐야 되겠죠. 73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뭐 좀 혼란한 모습이긴 하더라도 수렴을 통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죠. 단기 데드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61선까지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보통은 요게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은 곤란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73만원까지만 보유,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73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겠습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수혜가 얽혀있고 뭐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쏟아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행히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73만원을 거점으로 딱 그어 놓으시고요.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나는 매도하겠다, 요 생각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만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이제 관점들이 이제 40만원 넘어가니까 이제 50만원 가자, 60만원 가자, 막 이렇게 말들 많으시는데, 저도 수익이 많이 나와서 조정 나오는 거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겠죠? 60일 이평선. 네, 60일 이평선이 22 이평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2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는요, 5일 이평선이 의미가 없어요. 22 이평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과의 데드크로스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홀딩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계속 홀딩이죠. 그 다음에 뭐 매수의 포인트는요, 그럼 21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거니까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21선 깨지 않는다는 지지, 즉 여기서 반등 나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요거 양봉 하나만 가지고 보긴 좀 어렵겠고요. 지금 가격대 본다면 38만원에서 39만원대가 되겠지만 요 라인대 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세는 아직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추가 상승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는 지지받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더존 비존입니다.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추세가 좋은 종목이었죠. 워낙에 추세가 좋고요. 뭐 이쪽 분야에서 워낙 탁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종목 자체 또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과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부분인데, 이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거래가 터지는 상황은요, 저항은 넘어섰어요. 신고가 넘어서면서도 한참 위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를 통한 거래량이고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12,000원대 초반, 12만원이네요. 12만 1,000원, 12만 2,000원대 지지선 딱 그어 놓으세요. 직전 고점대니까요. 여기 위쪽 또는 여기 근처, 즉 12만원대 정도까지만 걸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근처로 주가가 살아있다라면 그냥 냅두세요. 네,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서거나 조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 패턴이고요. 만약에 저자리 지켜지게 된다면 그냥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과매수 국면이 조금 세지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나올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워낙 많이 올랐고 양봉이 크기 때문에 5일선이 따라붙은 시간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좀 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2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고요. 12만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기적 조정을 통해서
통해서 이격 조정 해놓고 반등 나갈 수 있거든요. 즉 5일선과 이 주가가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11만 5천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없다만 결정하시면 돼요. 고점에 물려가지고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밑에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익률 조금 깎아먹어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11만 5천원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일단 이렇게 양봉 크게 나오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만원 근처 지점으로 해서 소량 접근해 놓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볼 종목은요, 펄어비스 볼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고점, 저점 연결했을 때 절반 정도, 이 수준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일단 오늘 터졌잖아요.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일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포지션이 추가 상승 쪽으로 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과매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요,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 지지선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이게 바로 2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날은 밀릴 수 있는데 20만원대 지지만 만들어주게 되면 요거 괜찮은 겁니다. 거래량과 함께 일단은 상승,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지되는 모습 나오게 된다면 요 포인트가 위에 꼬리 무시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윗꼬리 없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일단 뭔가를 뛰어넘는 듯한 모습이었고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20만원대 근접하는 자리, 그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일단은 갭 뛰었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안 되고, 20만원대 근처에 왔을 때는 조금 찔러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 아까 바이오 할 때 같이 봐드려야 됐었는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요런 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21선이 지지선이 아닙니다. 네, 21선 깼는데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뭘 끌고 가고 있죠? 61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1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 깨져도 의미 없고요, 5일선 깨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선은 61선. 그러면 61선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이겠죠. 그대로 이 추세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61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가 완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매도 의견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안 나올 땐 계속 홀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신고가인 상황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61선 지지선 또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음번 지지선 때는 아마 1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지지선 확인이 되면 아마 그쯤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매수를 하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쭉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매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 걱정되지만 단기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 또 처리를 잘 해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횡보가 나가든 아니면 소폭 상승이 나가든 전혀 문제 없이 주가 흐름은 좋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넷마블 볼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빅히트 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 과매수군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느니 다 필요 없고요. 넷마블 빅히트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면 뭔가 이런 횡보 조정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도하시는 것은 반대죠. 네, 주가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고 뭔가 불안한 상황이라 뭐
반대입니다.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호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번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아마 카카오 게임즈와 맞먹는 또는 그보다 뛰어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모 청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것도 조금 아까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수 의견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과매수이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급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뭐 그냥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지지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 혹시라도 무섭다라면 비중을 나눠서 조금만 찔러보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한 달여 정도는 좋은 흐름들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횡보 이후에 나가는 패턴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횡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많이 싣고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강력 홀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LG화학, 쿠성, 카카오, 알테오젠, 더존비즈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워비스, 넷마블까지 총 8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잘 이용하셔서 내 종목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정책 수혜주들은요, 뭐, 상식을 좀 벗어나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뉴딜 지수 편입 종목들 특집으로 8종목 해드렸고요. 자, 오늘 테마 주신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